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제 고객 중에서 최근에 가업승계 준비를 착수한 고객이 계신데 한 3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현재는 거의 준비운동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절세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왜 장기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압승계를 위해서 주식을 이제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특례를 받을 때와 일반적인 증여할 경우에 납부세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주식가치 80%의 주식가치가 70억이다. 70억어치 주식을 이제 증여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업 관련 자산 가액 비율이 100%다. 사실 이렇게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중소기업의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한 무관 자산이 없다 라고 보고 전체 자산이 총 자산이 다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다라는 가정하에 하면 이 70억을 전체를 다 특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만약에 일반으로 그냥 증여했을 때와 특례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 70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받고 세율 50% 적용받고 30억 세금 나온 데서 누진 공제 좀 빼주고 세액 공제 빼주면 29억 약 2천만 원 이 세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특례를 적용받아서 70억을 전체를 다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러면 5억 공제받고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분은 20%니까 세율을 계산하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여와 이렇게 특례를 적용받았을 때 주식에 대한 세액이 거의 한 20억 이 차이가 나는 거죠. 특례를 받으면 10억,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 29억 2천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십억의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례를 적용해도 이 세금이 사실 쉬운 세금이 아닌데 10억이 자녀가 이거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런 준비도 없이 일반적인 증여로 넘어간다 이러면 사실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는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이 100%일 때를 가정한 거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사업 자산 그 자산 비율이 80%다. 그러니까 20%는 사업 무관 자산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 관련된 자산 비율만큼은 특례를 적용받고 80%, 나머지 20%에서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주식 가치가 60억이다. 증여받고자 하는 증여가액이 주식을 평가해 보니까 60억어치다. 그러면 60억 중에서 80%는 특례를 적용받고 20% 12억은 특례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일반 증여세율로 적용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억과 12억을 각각 나눠서 계산해 보면 48억에 대해서는 5억 6천, 12억에 대해서는 2억 9천 거의 3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합산해서 계산해 보면 약 8억 5천 정도가 세금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뒤에서 만약에 이제 그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혹시 변동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아까 60억이었는데 그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는 비율과 못 받는 비율, 즉 사업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좀 조정이 되면 어떨까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게 8대2 정도 됐지 않습니까? 80%. 그렇게 했을 때 8억 5천이었고요. 만약에 이거는 90%나 100%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9대1이다 그러면 총 세액이 7억 9천으로 약 한 6% 정도 줄어들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게 그 비업무용 자산이 많아져서
이게 그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한 5대 5다 이러면 세액이 총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8억 5천하고 10억 1,500이니까 약 한 1억 6천 정도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비율로 보면은 절대금액 1억 6천이지만 한 20% 가까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그 절세의 핵심은 뭐 바로 세금으로 나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 관련 자산 가액 비율을 높일 수 있느냐, 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세금하고 직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 그 다음에 그 주식을 넘길 때 얼마나 사업 관련 자산의 비중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이게 특례 적용이 가능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까요. 그럼 이렇게 손익과 순자산 그리고 사업 관련 자산의 비중 이 세 개가 사실은 이런 주식가치와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먼저 보면 손익이라고 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일부러 소홀히 하거나 그 이익을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의 어떤 극대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단 이제 물론 영업이익 안에 단기순이익이 결국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거이긴 하지만 이 단기순이익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비용, 그다음에 급여, 상여, 퇴직금, 부실채권의 어떤 상각이라든지 대손상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 단기순이익, 그 해의 순이익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장님이 퇴직금을 좀 가져가신다든지 아니면 급여나 상여를 좀 높이신다든지 그러면 순이익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차, 2년차, 3년차일 경우에 적용 비중이 3, 2, 1 역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 연도의 순이익이 가중치가 3이고 마지막 연도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3, 2, 1로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증여 신고하기 전에 그 전년도의 순이익이 가장 낮은 상태가 돼야 세금이 그나마 좀 적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을 이렇게 비용을 조정하거나 어떤 채권을 부실한 채권을 상각하든지 뭐 불용 재고 같은 거 뭐 숫자만 남아있지 실제로 재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실 채권이나 부실 자산을 상각하거나 털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해의 손익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죠. 또 이제 사업 관련 자산의 비중이 이 세율에 영향을 주는데 결국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 사업 관련 자산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업무 무관 자산을 좀 처분해서 비중을 상대적으로 이 업무 무관 자산의 비율을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업무 무관 자산이라는 게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임대 부동산, 그다음에 현금이 좀 과도하게 있다든지 그다음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거, 뭐 정기예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자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증여할 때 특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앞선 내용대로 세금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갖고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불가피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면 조정이 안 되는 거겠지만 만약에 일부라도 좀 조정해서 세금을 낮춰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게 60억이기 때문에 세금이 뭐 8억 10억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거 만약에 이제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몇백억 단위로 넘어가면 수십억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노력들은 꼭 해서 이렇게 손익이든 순자산이든 아니면 사업 관련 자산의 비중이든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3년은 필요합니다. 네, 특례세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일반 증여세율하고 비교하면은 뭐 수십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무관 자산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우선은 뭐 일단 주식 그 가치는 정해져 있다면 사업무관 자산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제 5항의 2에 보면
가나, 다라, 마, 목, 5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무관 자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무관 자산을 보면 먼저 법인세법 뭐 여기 해당하는 자산 이게 뭐냐? 이게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 이런 것들입니다. 또 남목이 뭐냐? 요건 이제 요게 결국 49조에 해당하는 자산도 결국 사업무관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인데 요것뿐만 아니라 임대부동산,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도 다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은 사업무관 자산이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요 다목은 뭐냐? 이건 대여금이에요. 결국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가지급금이죠. 그 다음에 라목에 과다보유 현금도 있습니다. 현금이 일시적으로 만약에 전년도에 현금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평가하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의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총 사업연도 말의 평균 현금이 100억이었다. 그런데 그 보유액의 150%면 150억까지는 괜찮은데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하나 처분해가지고 그 처분한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현금이 많아졌다. 이러면 150% 그러니까 100억이었는데 150%는 150억이겠죠. 150억을 초과하는 현금에 대해서는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안에 보면 현금에 보면 요금을 예금 및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은 다 현금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여기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결국 라목 요거 3개월 이내인데 여기서는 3개월 이상 장기 채권,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도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지분 투자를 했다든지 자회사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무관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어떤 사실관계에 따라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개의 어떤 그 지분 구조, 사업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테고요. 통상적인 경우에 만약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투자로 해서 그냥 관계회사를 하나씩 몇 개씩 두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분 투자 형식의 주식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해서 사업무관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꼭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 당해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1년 하나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3개년이지만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시고요. 제임스 컨설팅에 의뢰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